혼접세 제주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이한 주근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알파7 마크 3를 구입할 때도 소문이 있었던 알파7 마크 4가 드디어 계속된 언제 나오지 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소니에서 그 스펙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금액이나 또 발표 시점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현재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공급은 빨라야 한 11월 말 12월쯤 돼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은 소니의 그런 많은 바디들의 물량 공급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입하실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소니에서 알파7 마크 4를 대여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없었고요. 실물을 아직 보지를 못한 상태이지만 어저께 나왔었던 그런 스펙들 그리고 유출된 그런 스펙들을 보았을 때 과연 알파7 마크 3와 알파7 마크 4가 얼만큼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는데 얼만큼 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파7 마크 3에서 마크 4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가 진화가 되면서 계속 진화가 되는 것이 바로 화소 부분이죠. 알파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2400만 화소, 이번에 나온 알파7 마크 4 같은 경우는 3300만 화소, 그래서 약 한 1000만 화소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150% 정도가 더 좋아진 것인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2000만 화소와 3000만 화소의 차이가 정말 눈에 띄는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디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4개 정도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모두 다 5000만 화소급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 1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구입한 소니 GFX 50S 마크 2도 5000만 화소대이고 하셀브라드 X1D 마크 2도 5000만 화소대, 라이카 SL2도 5000만 화소대입니다. 근데 이 5000만 화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큰 배경지 정도로 인하를 한다면은 그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처럼 뭐 컴퓨터 혹은 SNS로 본다 했을 때 2000만 화소나 3000만 화소나 5000만 화소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더라도 A1으로 찍은 것과 그냥 이제 크롭 카메라로 찍은 것과 올려놨을 때 크게 눈에 띄게 차이는 좀 없기는 합니다. 원본 기준으로요. 2000만 화소에서 3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장점인 부분은 바로 크롭 부분입니다. 3000만 화소급에서 내가 3분의 1을 좀 잘랐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 2000만 화소가 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큰 효용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파7 마크 3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혹은 6400 다른 부분에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난 요만큼만 크롭해서 사용해야지 라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영상 부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소니 알파7 마크 3에서 마크 4로 넘어갔을 때 크게 2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0분 제한이 풀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422 10비트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22 10비트로 변화가 된 것은 저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정말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보정을 했을 때 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8비트에서 10비트, 2비트 차이지만 그것이 승승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차이는 굉장히 큰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가지를 봐야 할 것이, 첫 번째는 4K 60프레임 부분인데요. 4K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뭐 걸음을 걷거나 했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50%로 그렇게 걸진 않더라도 최소 뭐 70%, 80% 정도 슬로우 모션을 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4K 60프레임이 논 크롭이나 한 10% 크롭이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5배 크롭이죠.
그렇다면은 50mm 렌즈를 가지고 내가 찍었을 때 약 75mm 정도의 렌즈를 가지고 찍는 화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화각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대부분 나는 뭐 스포츠 경기를 해서 좀 멀리서 이제 촬영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엔트리급 모델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브이로그를 촬영하시거나 인물을 촬영하시거나 아이를 촬영하시거나 강아지를 촬영하시죠. 근데 그랬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촬영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짐벌을 활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시게 되는데 점점 망원급으로 가는 렌즈일수록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1.5배 크롭이 된다면은 24mm 렌즈를 가지고 35mm 정도의 화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50mm 렌즈를 가지고 75mm 화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가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위에 영상 찍으시는 분들 많이 보시면은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보통은 50mm 이상은 잘 찍지는 않으세요. 물론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또 새나 또 멀리 있는 동물들을 찍기 위해서 활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롭 부분에서 4K 60프레임까지 지원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만 1.5 크롭이 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30분 제한, 굉장히 30분 제한이 풀어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크게 30분 제한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혹 소니 α7 마크 3를 가지고 촬영하셨던 분들 30분 제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상을 못 찍은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 저희들이 찍는 것은 보통 한 10분 정도 찍고 컷하고 딱 다른 장소 옮겨가서 10분 정도 찍고 이렇게 되지, 풀로 처음부터 쭉 해서 뭐 한 40분, 50분, 1시간 넘게 한 씬으로,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긴 합니다. 물론 나는 1시간 이상씩 무조건 찍어야 돼,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니 α7 마크 3도 아니고 마크 4도 아니고 소니 α S3도 아니고 캠코더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많은 분들께서 소니 α7 마크 4의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많이 환호를 하고 계시는데, 소니 알파1 그리고 α7 S3에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알파1으로 크리에이티브 룩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소프트 하이키 그리고 필름 룩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JPG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는데 보정을 많이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사실상 크리에이티브 룩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로우로 찍는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다양한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색으로 보정을 하실 텐데 로우 파일로 찍으셔가지고 색 보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리에이티브 룩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내가 마크 3를 쓸 거야 마크 4를 쓸 거야 하시는 그런 고민은 딱히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짧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니 α7 마크 3도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마이 스타일이 있었죠. 네, 쓰레기라서 거의 쓰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소니 α7 S3 그리고 알파1에서 크리에이티브 룩을 이제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룩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로우 파일로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에서 S3를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픽처 프로파일에 시네마톤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픽처 프로파일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룩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로우 파일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룩에 환호하실 필요는 딱히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3에서 마크 4로 진화를 하면서 스위블 액정 부분인데요. 스위블 액정은 이미 α7C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스위블 액정의 논란은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크 3를 사용하고 또 S3를 사용하고 그리고 A1을 사용하면서 스위블 액정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GV-E10, 얘도 이제 스위블 액정인데 내가 셀카를 찍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스위블 액정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짐벌을 올리거나 혹은
카메라의 바디에 마이크를 끼고 다른 이제 외부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이런 부속 액세서리를 끼신다 하면은 스위블 액정을 돌렸을 때 그게 선이 걸릴 겁니다. 제가 S3를 활용을 할 때 스위블 액정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거기에 케이블들을 꽂아야 되는데 거기에 케이블을 꽂으면은 스위블 액정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스위블 액정은 많이 사용하지를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손에 쥐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소니에서 저한테 협찬을 주면은 제가 잘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소니 알파7에서 알파4 그런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알파7에서 알파4로 마크3를 갖고 계신 분들이 M3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마크4로 넘어가시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R 시리즈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S 시리즈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은 소니 알파7 마크3든 마크4든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그 엔트리급에서 이런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제품이 이번에 나온 마크4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지금 실질적으로 마크3의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 신품이 2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나오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한 2,800달러 정도가 되니까는 환율로 따지면 300이 좀 넘을 거고요. 그리고 코리안 프리미엄을 붙으면은 약 한 340에서 50 그 정도 사이까지도 가지 않을까. 게다가 용산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아마 초창기 때는 400만 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2배 정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을 더 내면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그런 스펙들이 좀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전문가, 스튜디오를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취미로 하시는 이제 막 풀프레임으로 시작하시는 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토론의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영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리안 주근이었습니다. GV210 지금 과열 엄청 빠르네요. 자, 마무리!